할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Zertifikat Deutsch B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의고사 1회 쓰기 시간입니다. 의외로 이 쓰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특히나 이제 혼자 준비하면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 시원스쿨에서는 첨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첨삭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쓰기를 잘 쓰시려면 그리고 감점이 제일 적으시려면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 방식대로 여러분이 많이 써보셔야 돼요. 많이 써보셔야 되는데 그 쓰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쓰기는 이제 Aufgabe 1, 2 그리고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ufgabe 1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우리 편지글을 쓰는 게 나오죠.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 쓰는 편지인데요. 대략 80단어 정도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좀 몇 개 보면요. 일단 남자, 여자 이름을 가상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게 당신의 친구는 뭐 어디에 못 왔습니다. 그 친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혹은 간혹 가다가 당신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제안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은 꼭 있어야 돼요.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이름은 2개 이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한 지인의 결혼식에 간다 해서 지인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인의 결혼식이었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력과 상황 공감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아웃가베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서지 양식.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지 양식 뭐예요? 편지 쓰는 양식이죠, 여러분. 교재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응시를 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그 양식대로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필요한 정보만 기술하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80단어라는 한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81단어 쓰면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감점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 허용 범위가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단어에서 7단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90단어 넘게 쓰면은 완전 감점이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100단어 넘어가면요, 여러분. 눈에 띄어요. 일단 이 친구 좀 많이 썼네? 너무 많이 썼네가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단어 숫자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그 시험에서 채점 요소니까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라고 제시가 됩니다. 3가지 사항이 제시가 되는데 그거 이상의 다른 이야기를 너무 중언부언하게 되면은 이제 이 편지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떨어져요. 전체적인 퀄리티도 채점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라고 했던 그 부분만 살짝씩만 살을 붙여서 문장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읽었다가 이렇게 되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날씨가 비가 엄청나게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 근데 행복했어. 그러면 왜 행복했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누구나가 이 글을 보고도 이상함을 못 느끼게, 이 흐름의 이상함을 못 느끼게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B부터, 그 독일어 능력시험 B 단계부터는요, 그냥 어학 능력만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이 사람의 어떤 역량을 보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친한 사이에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요, 성을 꼭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당신의 친구에게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 리라고 해버리면 갑자기 너무 공식적이 돼요. 그쵸? 요거 빼주세요. 그냥 이름만 써주시고요. 요 앞에 마무리하는 인사는 친근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인사 좀 이따가 이제 예시 한번 보면서 얘기할 건데요. 그런 인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한 사이에 쓰는 편지에서는 성을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이 쓰기에서는요. 주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 가상의 인물한테 어떤 이름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시 여기를 보시면요. Sie waren auf einer Hochzeitsfeier von Bekannten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인들의 결혼식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당신의 친구 여자, 남자 이렇게 슬래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친구 여자이건 남자이건 하나 고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war nicht dabei.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왠지 여자 이름을 쓰고 싶어. 여자 이름 파울라로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울라 딱 써주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 여자인 친구한테 편지 써야지 라고 딱 결정해 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녀가 그날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일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상상력 살짝 동원해 볼게요. 내 친구랑 저랑 원래는 같이 갈 수 있는 결혼식 파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인들 있죠? 이 지인들의 이름을 이 친구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가상 이름도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 그래서 뭐 사람 한 명의 결혼식이었다 해도 되죠. 한쪽만 알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결혼은 두 명이 하는 거니까 두 명 이름 다 쓰셔도 되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부분도 디테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시를 하죠. 이 세 가지 사항은 꼭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beschreiben Sie가 나와요. 묘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그 잔치가, 파티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이게 첫 번째 punk트고요. 두 번째 보시면 begründen Sie, 이유를 대세요. Was fanden Sie besonders toll, nicht toll und warum? 이러죠. 특별히 멋졌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은 멋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둘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만 쓰세요. 뭐가 특별히 멋졌는지,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뭐였는지 쓰시면 두 번째 punk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실게요. Machen Sie einen Vorschlag für ein Treffen. 꼭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자, 그러면 우리 언제 만나자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한번 만나자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 어디에서 만날래?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으로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너 혹시 주말에 시간 있니? 몇 시쯤에 어디에서 만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써서 전체 한 80단어 정도 쓰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지점 다 언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이게 각각 뭐냐면 안레드는 호칭입니다. 호칭은 뭐냐면 이 편지 쓸 때 앞에 들어가는 그 글구예요. 그래서 리베, 리버 이런 것들을 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레드라고 해요. 그래서 리베 누구 이거 잘 쓰라는 거예요. 여자면 리베, 남자면 리버. 아인라이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뜸 나 걔네 그 결혼식에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이렇게 안부 인사 한 번쯤은 하시면 좋아요. 그게 이제 도입 부분에 해당을 하거든요. Einleitung. Reihenfolge der Inhaltspunkte. 여기가 Inhaltspunkt예요. Inhaltspunkt는 내용의 점들이라는 거예요. 내용의 그 다뤄야 되는 요점들이거든요. 그것의 순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Schluss, 마무리 인사 잘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쓴 예시 답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리베 파울라. 자, 이렇게 가상의 인물 하나 정했어요. 그리고 콤마 찍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서지 양식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아인라이퉁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Wie geht's dir? 안녕,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난 토요일에 누구? 유타와 막스의 이 부분도 이제 가상의 인물이죠. 유타와 막스의 결혼식 파티에 있었어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 언급을 해줍니다. 너 거기에 없었지. 너가 그날 하나의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서 나 알고 있어. 여기까지가 여러분 아인라이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시작할 때 물론 파티에 있었어. 그 얘기만 딱 하면은 뭔가 본론만 턱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 못 왔지. 맞아. 너 일정 있었어서. 맞아. 너 알고 있어. 이런 부분까지 다 도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면 됩니다. 파티가 정말 좋았어 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파티 같은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빴던 점은 얘기는 안 하는 편입니다. 좋았던 점을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이야기를 흘러가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좋게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상적이었어 라는 거죠. 왜 환상적이었는지 Wir haben bis um 5 Uhr morgens durchgehend gefeiert. 자, 우리 아침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durchgehend라고 하면 끊임없이란 뜻이거든요. 끊임없이 잔치를 했어 라는 거죠. 자,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앞에 등위 접속사 then을 쓰시면 돼요. then
하고 fear를 소문자로 바꾸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나오는 그 요소니까. 그래서 denn wir haben bis um 5 Uhr morgens durchgehend gefeiert 하면은 완벽하게 첫 번째 그 요점이 해결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독일에서는 결혼식 할 때 1박 2일로 합니다. 거의. 다음 날까지 노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Das Essen und Getränke waren total gut. 왜 좋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음식과 음료가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da Jutta ein tolles Buffet bestellt hatte. da는 여기서 이유죠. 그래서 유타가 하나의 멋진 부페를 주문했었기 때문에라는 거죠. Wir haben zusammen gesungen, getrunken und getanzt.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우리 함께 노래도 하고 마시고 춤을 췄다. Die Freunde waren auch sehr nett. 자, 이런 것도 하나 추가되는 어떤 항목이죠. 친구들도 굉장히 친절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분위기, also fand ich die Atmosphäre der Party besonders gut. 그렇죠? 그 파티의 분위기가 특별히 좋았다고 생각해. 2번 요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유와 왜 좋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예시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를 댈 때요.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근거를 대라고 하면 갑자기 막막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살짝 옆에 샛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근거를 댈 때 이게 왜 좋았냐? 이것은 만족스러웠으니까 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잖아요. 확실하지도 않고. 그러면 예시를 드시는 거예요. 뭐가 좋았는지. 우리가 함께 노래를 했고 춤을 췄고 같이 마셨고 이런 내용들의 약간 세부적인 예시 있죠.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면 훨씬 글쓰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만나는 거 제안을 해야겠죠? 볼렌비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제 트레펜이나 세엔이 오기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요. 상호제귀인 운스가 들어가요. 서로 우리가 우리를. 그래서 우리 오는 주말에 만날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다. 그럼 만날까? 하면서 내가 그때 찍은 사진 보여줄게. 이런 이야기 해도 좋아요. Ich zeige die Fotos von der Party. 뭐 이런 식으로 Ich zeige dir die Fotos von der Party. 이런 식으로 좀 더 살을 붙이셔도 좋아요. 근데 이것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는 주말에 만날까? 너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마무리 인사, 리베 글쎄라고 하죠. 친한 사이에 쓸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요거는 딱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요걸 써야겠다. 그리고 자기 이름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름 앞에다가 다인, 너의 를 붙여주시면 또 좋아요. 붙여주셔도 되고 안 쓰신다고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데요. 다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편지 쓴 사람이 이건 제가 썼으니까 여자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다인의 도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편지 쓰시는 분이 남성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남성분이에요. 그러면은 다인 한 다음에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다인 민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Aufgabe 1를 해결해 봤고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Aufgabe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ufgabe 2는 논리적인 어떤 자기 주장을 80단어로 써야 되는 조금 어려운 과업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의 흐름상 Aufgabe 2를 먼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Aufgabe 1와 3를 빨리 해결하신 다음에 Aufgabe 2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신의 견해와 근거를 잘 대셔야 되거든요. 80단어로 쓰셔야 됩니다. 80단어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7단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제 파악인데요. 이 주제는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에서 어긋난 글을 쓰기가 더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주제는 근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꼭 한번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시청자 게시판 같은 데에 인터넷에 쓴 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주장하는 글이 약간 극단적이기도 해요. 주로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반박할 수 있게끔 시험에서 이렇게 일부러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쭉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자신의 의견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약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내 의견을
원래대로 개진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혹시나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이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내가 의견을 개진하기 편한 방법으로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속된 말로 하자면 약간 무식한 방법으로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편하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에다가 차마 쓰진 못했는데 약간 어린아이가 주장하듯이 쓰는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단순한 글 있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추상적인 글 말고 단순하게 글을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근거는 적어도 2개 이상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그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근거는 하나만 있으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 내지는 1.5개 내지는 2개 정도 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장은 일관적으로 하셔야겠죠. 논리성을 봅니다. 논리성. 그래서 자신의 논리를 개진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요. 특정 주제, 지금 여기에서도 이 교재에서도 모의고사가 4개, 그리고 예시 문제까지 하면 5개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에 맞게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써보시는 거예요. 편한 언어로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쓰셔도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먼저 논리적으로 쭉 한번 기입을 해보시고 그것을 독작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모의고사 1회에서 나오는 주제와 거기에 써있는 글들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주제를 보시면요. Plastiktüten müssen verboten werd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약간 극단적이죠. Plastiktüte라는 것은 BIS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비닐봉투예요. 그래서 비닐봉투가 금지되어야만 한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Also ich finde,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요, dass es unrealistisch ist. realistisch라고 하면은 이제 실현 가능한이란 뜻인데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Wenn man einkaufen geht, 장 보러 가면 braucht man eine Tüte und bezahlt man sogar dafür Cent. 사람들은 봉투가 필요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몇 센트 지불을 한다라는 뜻이죠. Aber Plastiktüten ganz verbieten ist. 그러니까 비닐봉투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ist unlogisch. 이성적이지가 않다, 논리적이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Das macht uns nur unbequem. 그것은 우리를 오직 불편하게만 할 뿐이고 und ärgerlich하게 한대요. ärgerlich은 짜증나는, 성가시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 뿐이다. Und die Tüten können recycelt werden. recycle라고 하면은 그 재활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봉투들은 또한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발음을 영어처럼 하시면 됩니다. recycled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So ich finde hier kein Problem. 그래서 난 여기에서 그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제도 굉장히 극단적인데 의견도 극단적이에요. 비닐봉투 완전 금지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금지되는 거 완전히 unlogisch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문제 없다고 봐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환경적인 요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의견, 이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작성한 이 예시 답안은요. 80단어 조금 못 미치게 썼거든요. 그래도 감점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80단어 정도 쓰시면 돼요. 자, 한번 보시면요. Die Sorge um die Umwelt wird immer größer. 자, 이렇게 제가 도입하는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라는 거죠. Da die Umweltverschmutzung immer schlimmer wird. 자, 이것이 이제 도입부죠. 환경오염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걱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Ich habe einmal im Fernsehen gesehen. 내가 한번 TV에서 봤는데 dass immer mehr Schildkröten im Meer aus Versehen Plastiktüten essen und dadurch sterben. 자, 여기서 정말 아주 세밀한, 세부적인 그 예시를 들었죠. Schildkröte라는 것은 거북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거북이들이 점점 더 많은 거북이들이 aus Versehen이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로란 뜻이에요. 실수로. 그러니까 모르고란 뜻이거든요. 실수로 비닐봉투를 먹고 그것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을 TV에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내가 이거 그 플라스틱 튜테에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Ich finde, man benutzt zu viele Einwegtüten. Einwegtüten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Einweg이라는 게 일회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회용 봉투들을 쓰는 것 같아. Obwohl man stattdessen eine Tasche aus Stoff benutzen kann. obwohl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신에 하나의 가방, 근데 그 가방이 뭐로 되어 있냐면 aus Stoff입니다. Stoff는 헝겊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헝겊으로 되어 있는 가방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회용 봉투를 쓰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 이야기합니다. Meiner Meinung nach 내 의견에는 ist jetzt die Zeit. 이제 바로 그 타이밍이다. 바로 그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Richtig die Umwelt zu schützen. 제대로 환경을 보호할 시간이다라는 거죠. Indem man gesetzlich die Einwegplastiktüten verbietet. 그래서 indem은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수단이거든요.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 아인백, 그러니까 일회성이죠. 일회용 그 비닐봉투를 금지함으로써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환경을 제대로 지킬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Wir Menschen sind hier ein Teil von der Natur.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유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이제 자연의 한 부분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전체 글에서는 이제 이 플라스틱 튜테를 금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의 진행이 어떻습니까? 논리적이죠. 각각의 예시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거북이 죽어가고 있어요. 바다가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비닐봉투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비닐봉투 말고 막 자동차 매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비닐봉투에 대한 예시 하나 들어줬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하나 됐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비닐봉투 없으면 뭘 할 수 있어요? 헝겊으로 된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근거가 되죠. 이 비닐봉투가 없어도 된다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이다. 자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나의 의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쉬운 방법은 두괄식으로 소위 말해서 때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주장을 먼저 딱 때려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ch finde es gut. 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혹은 Ich finde es logisch. 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Alle Plastiktüten zu verbieten. 모든 그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것. 이렇게 딱 두괄식으로 때리고 그 근거를 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글에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어휘라든지 표현 그리고 구조, 이유 드는 방식, 예시 드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아우프가베 2가 끝났고요. 아우프가베 3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요. 부담은 적으나 공식적인 서한이기 때문에 말투에서 굉장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굉장히 좀 공손한 말투를 구사를 하셔야 돼요. 일단 40단어 정도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콤팍트하고 짧은 메일을 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지 양식은 언제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공식적인 서한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부르는 그 호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잘 들어가게끔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거를 대야 되는 경우는요. 논리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글을 읽고 감독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도 그 서지 양식, 공식적인 서지 양식 잘 지키셔야 되고 이름과 성을 모두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플러스 알파, 여기에서는 공손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손한 말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접속법 이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여기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우프가베 3에서 오늘 뭘 써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Ihr Chef, Herr Bauer. 여기서 이름이 제시가 됐어요. 그럼 다른 사람 이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사인 바워 씨가 당신을 그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신이 하지만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정이 있어도 가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라는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chreiben Sie an Herrn Bauer. 바워 씨에게 쓰세요라고 하면서 entschuldigen Sie sich höflich. 아주 공손하게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당신이 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제시가 됐어요. 여러분은 그 생일 파티 가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게요 라고 쓰면 그냥 빵점이에요, 여러분. 내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제시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왔는데요. 거절하다라는 동사가 ablehnen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써놓은 것은 분리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blehnen 하면 거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공손하게 사과하세요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lehnen Sie höflich ab 이렇게 공손하게 거절하세요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니까 당연히 파티 가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동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고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어 바우어시니까요. 존경하는, 친애하는이라고 할 때 sehr geehrter 쓰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남자니까 er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sehr geehrte라고 하시면 틀려요. 감점입니다. 그래서 헤어 바우어시라고 콤마를 찍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헤어 바우어가 앞에 페이지에서는 해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schreiben Sie an Herrn Bauer. 이 n이 붙는 것은 n명사여서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지금 아시면 됩니다. 이 n이 붙는 것은 남성 약변화 명사라고 해서 2, 3, 4격에서 n이 추가되는 명사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봤다고, 앞에서 이걸 봤다고 여기서 해안바워 쓰시면 안 돼요. 서지양식에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호칭은 일격입니다. 그래서 헤어바워라고 잘 쓰셔야 됩니다. 스펠링 잘 보세요. 잘 콤마 찍고. 당신의 그 초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 반드시 정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하죠. Leider kann ich zur Party nicht kommen. 갈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사실 이 라이더 자체가 이미 höflich, 공손합니다. 라이더를 붙임으로써 내가 당신 파티에 못 간 게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날에 중요한 태아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써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안전장치 하나만 더. 어떤 중요한 일정인지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친구가 나를 보러 오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zu mir Besuch 야? 여기까지만 보면 나를 보러 놀러 오는데 그러면 좀 미룰 수 있잖아. 근데 어디서 와요? 아우스 야판. 일본에서 와요. 그러면 이거 미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를 간단하게 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마중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파티를 기원한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만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Leider kann ich nicht 여기 있잖아요. kann 대신에 könnte 쓰셔도 좋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접속법 이식을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진짜 못 가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칸을 쓴 거고 이게 불공손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 인사에서 당신에게 이제 멋진 파티를 기원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친근한 인사를 담아서 로살리 이렇게 친근한 인사를 담아서는 외우세요, 여러분. 이건 마무리 인사를 할 때 공식적인 서한에서 마무리 인사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까지 쓰는 것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아우프가베 드라이까지 다 써봤습니다. 여러분 쓰기는요. 실력이 느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써보세요.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쓰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에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표현들 많이 갖고 가서 써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Vielen Dank. Tschüss.